오늘은 48차시네요. 교과서 120에서 124쪽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했었고요. 크게 보면 직선 전류주의의 자기장, 원형 전류주의의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전류 주변의 자기장보다도 오히려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더 익숙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질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물질마다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놓았을 때 그 자기장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줄여서 뭐 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체 물리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양자역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약간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그 자성체의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알고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자, 모든 물질은 자석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자석에 붙는 물질과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 이렇게 배우죠. 근데 요거는 사실 틀린 얘기고요. 모든 물질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서로 인력이 작용하거나 청력이 작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약하면 이제 자석에 반응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우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고 그 물질이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면 그 자석에 반응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나중에 실험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그 나무 같은 거는 이게 당겨지거든요. 유리는 밀리고요. 그런 게 이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 물질을 쪼개더라도 그 원자 하나까지 쪼개더라도 원자 하나하나가 다 자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그 자체로 매우 하나의 매우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자성의 원인은 바로 이 원자가 자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고요. 그 반응하는 패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어떻게 해서 자석이 되느냐? 이건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원자 내 전자 때문입니다. 그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죠. 사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대충 배운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한다 생각하면 전자가 요 방향으로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넘버 원 엄지가 어디를 향합니까? 아래쪽을 향하죠.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일종의 자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또 따지고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같은 느낌이죠. 이거 또 하나, 이 전자가 자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전자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자인데요. 이게 전자가 이렇게 크기가 있고요. 표면이 음전화로 되어 있는 그 음전화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한다. 이 방향을 자전하면 이것도 원형 전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역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는 그런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전자 자체가 이미 N극과 S극이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전자가 자전을 하진 않는다 그래요. 자전을 하진 않고 약간 이게 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왜 서로 잡아당겨요? 우리 익숙하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잡아당긴다. 이거 그냥 뭐 우리 계속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전자가 그냥 스핀이라고 정의되어지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고 그 물리량을 가지고 있으면 N극과 S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자전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가 실제로 자전을 해서 N극과 S극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 자전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가 N극과 S극이 있고요. 그걸 나타내는 물리량을 스피너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그냥 물리학 원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자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실제로 그걸 비유해서 이름을 회전한다라는 의미로 스핀이라고 그 물리량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자 하나하나가 N극과 S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일단 각 물질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상자성체입니다. 여기에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파울리, 베타원리에 대해서 혹시 배웠습니까? 화학 시간에? 언제 배웠어? 1학기 때 배웠어요? 그것도 화학 선택하는 애들만 배웠을 거 아니에요. 파울리의 베타원리는 뭐냐면 그 원자 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이 있죠. 그게 이제 세 가지의 양자수로 결정되어지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양자수가 그 실의 호수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 안에 전자가 딱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스핀으로 치면 업다운, 그러니까 딱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 두 개까지가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그 두 개는 N극과 S극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로. 그게 짝을 이룬 전자예요. 그게 짝을 이룬 전자인데 이 상자성체를 이루는 그 원자들은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짝을 이루는 전자들은 겉보기에 자기장이 없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 때문에 이게 N극과 S극이 있는 셈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 상자성체의 특징은 뭐냐면 원자 하나하나가 각각 그렇게 이제 N극과 S극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게 외부에 자기장을 이렇게 탁 걸어주잖아요. 그 말은 이제 N극을 여기 가까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왔으니까 이 파란색 화살표는 외부 자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고 원자 하나하나는 결국 N극과 S극이 있는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침반이 요 방향대로 나열을 해요. 나열하게 되면 자 보세요. 그럼 N극과 가까운 쪽이 S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얘는 그 잡아당기는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야지만 요 잡아당기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를 치우잖아요. 치우면 다시 원래 상태로 그냥 랜덤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자성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즉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아주 약한 인력이 작용하긴 하는데 그걸 치우면은 그 성질이 바로 사라져 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예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에 끌려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는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럼 반자성체는 뭐냐? 자, 반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 이제 자성을 띠지 않는 거죠. 모든 원자들이 N극과 S극이 거의 없는 셈이에요. 없는 셈인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제가 얼버무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얘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요. 제가 이렇게 얼버무릴게요. 양자역학적 효과 때문에 그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그 원자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뭐하고 느낌 비슷하냐면 전자기 유도하고 느낌 비슷해요. 약간. 전자기 유도가 그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반자성체 중에서 특히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초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예. 이거는 근데 좀 전자기 유도하고는 달라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지 전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그냥 일정한 자기장이 놓여 있어도 그게 생겨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고전 물리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반자성체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요. 그래서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없어서 약간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하여 가지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반발력이 생기고요. 치우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체와 금, 구리, 유리, 플라스틱, 물,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초전도체는 완전한 반자성을 띠게 되어서 이거는 눈에 띌 정도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단 이제 인계온도 이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강자성체는 뭐냐? 강자성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석이 이제 이 강자성체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이름을 봐도 알듯이 좀 강해 보이죠? 예. 특히 자석이 진짜 강하게 반응하는 녀석입니다. 얘는 짝을 이루지는 못한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는데 상자성체는 그게 원자 하나하나가 따로 그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들이 무리지어서 자기 구역을 이룹니다. 이걸 줄여서 자구라고도 합니다. 약간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폭력배처럼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상자성체하고는 다른 점이 얘는 짝을 이루지 못하는 원자들이 각각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약간 무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부에 있는 원자들은 다 N극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외부에 자기장을 다 걸어주잖아요.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외부 자기장과 비슷한 방향의 자기 구역이 옆에 있는 원자들까지 먹어가지고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비슷한 방향의 자기 구역이 넓이가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넓어진 자기 구역은요 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채워줘도 그 자기 구역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자기적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가 유일하게 자석을 치워도 그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자기적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 있는 이런 물질이 강자성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거고 이런 걸로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또 강한 강자성체가 네오디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이 이제 가장 강한 우리가 알고 있기로 현재 가장 강한 이제 연구 자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 볼게요. 요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는 자성의 종류입니다. 자, 우선 강자성체 설명해 줄게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강하게 자화됩니다. 이때 자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원자 자석들이 좀 방향성이 있게 배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자에 의해서 N극과 S극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 상자성체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고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게 같은 방향이 무슨 의미고 다른 반대 방향이 무슨 의미인지. 자, 요 둘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박스 친 요 녀석이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N극만 따로 있는 자석은 없어요. 원자 하나하나 해도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석을 잘게 쪼개도 N극과 S극이 분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석을 가져가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생기겠죠. 요거를 비외부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원자 자석들이 이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그 나침반이라고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요, 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자 보세요. 요 공간에서요, 요 일직선상에서 요 자석이 만드는 외부 자기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자석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같죠? 예, 같으면은 요 N극과 가까운 곳이 반대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인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요거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반자성체는 좀 특이해요. 요 반자성체는 얘가 반자성체라고 해요. 그럼 얘를 자석을 역시 가까이 가져가요. N극, S극.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거는 요 원자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이 왼쪽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부가. 그렇게 되려면 이쪽에서 자기력선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요 방향이 되죠.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방향이 됩니다. 그 말은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N극과 가까운 쪽이 같은 N극이 돼버리죠.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라는 것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청력이 작용한다, 미는 힘이 작용한다라와 이제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초록색은 외부 자기장으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래서 강자성하고 상자성은 자석에 끌려옵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반자성은 밀립니다. 근데 강자성은 눈에 띄게 끌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자석에 붙는 물질은 강자성체예요. 요 둘은 자석에 안 붙는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에 안 붙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 작용하고요, 청력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거는 자석을 다시 멀리 가져가는 겁니다. 자석을 멀리 치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강자성체만이 자성이 오래 유지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성이 오래 유지된다라는 표보다는 자기화된 상태, 자화된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요 둘은 둘 다 자기장을 치워주면 곧바로 자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자성하고 반자성의 특징은
자석을 치우면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이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만 자기화되고 치우면은 바로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 자화를 얘기했죠. 자화는 자기화의 줄임말입니다. 자기화라고도 하고 자화라고도 하고요. 이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체가 내부에 자기장을 띠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외단 상태가 강자성체만이 자석을 치워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선은 뭐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게 있었고요. 상자성은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요렇다.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초전도체는 좀 특이한 반자성체인데요. 이 초전도체는 인계온도 이하에서 좀 특이한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저항이 무려 0이 돼 버립니다. 저항이 0이 되면 강한 이거 매년 바꾼다는 게 올해도 또 까먹었네. 매년 이때쯤 바쁜 것 같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 강한 전류에 의해서 이거 몇 년째 못 바꾸고 있다 지금. 고친다는 게. 전류가 0이면 강한 전류를 저항이 0이면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강한 전류 주위에는 강한 자기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장치에 초전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게 뭐 MRI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핵융합로의 토카막. 이 토카막은 이제 결국에 자기장으로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계온도 이하에서요,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내부 자기 0이 되려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외부 자기장하고 요 내부 자기장이 합쳐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정확히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낼 만큼 아주 강한 반자성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류라는 게 흐르면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요 초전도체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면서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은 0이 돼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제 요 내부는 자기장이 0이 되니까 여기 자기력선이 안 보이죠. 요 상황에서 여기에 초전류라는 게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자기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떠 있는 이런 상태가 돼 버립니다. 사실 이게 이때는 좀 약간 오묘한 게 밀어내는 힘이라기보다는 사실은요 갇혀 있는 힘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움직이면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초전도체가 이제 자석 위에 있어도 떠 있지만 자석 밑에 있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매달려 있거든요. 초전도체는 좀 특이하게 여기에 이제 뭔가 자기장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죠. 이게 약간 이렇게 자기장이 갇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인계온도 이하에서 일어나요. 최초의 초전도체가 뭐였냐면 발견된 게 수은이었습니다. 군인이 발견했어요. 마이스너라는 군인이, 마이너스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요 서술형 냈을 때 애들 많이 틀렸다. 마이너스 효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을 잘못 썼는데 옥승환이라고 안 쓰고 옥환승이라고 쓴 거예요. 맞다 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 이름입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아니고 마이스너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군인이었대요. 근데 군인이 이렇게 막 그 실험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심심해서 했겠죠. 보통 모든 과학은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수은을 가지고 온도를 계속 낮춰가면서 수은의 저항을 재본 거예요. 저항을. 근데 4켈빈 이하, 4.2 켈빈 이하가 4.2 켈빈이면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마이너스 269도씨. 아마 액체 헬륨으로 실험을 했을 거예요. 액체 헬륨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수온이 4.1 켈빈 밑에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0이 돼 버려요. 이걸 이제 최초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온도 초전도체. 근데 4켈빈 이하로 낮춰야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인계 온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 액화 질소로도 이제 인계 온도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이 조전도체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소는 싸거든요. 공기 중에 78%가 질소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액화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액체 질소는 실제로 그 학교 실험에서 사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액체 헬륨은 비싸지만 액체 질소는 액화 질소는 싼 편이어서 액화 질소로 이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초전도체까지 왔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요 우주의 온도는 굉장히 낮으니까 우주에서는 초전도 현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되면은 이제 우리 지구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싹 다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도. 이게 저항이 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의 가장 큰 문제가 발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돼 버리면 이제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카이넷이 출연할지도 모른다. 터미네이터 안 봐서 모르죠. 인공지능이 이제 날개를 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요 학습 목표에 이제 요 자성체를 이용한 예가 있으니까 모둠별로 조사하는 걸 생략하고요. 제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면은 모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석이 그 제일 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자석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요 솔레노이드 안에 강자성체를 집어넣어요. 강자성체를. 그러면 더 센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얘를 전류를 딱 흘리잖아요. 전류를 흘리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죠. 그 방향으로 감아보면 넘버원 N이 아래쪽을 향하죠. 아래쪽을 향하고요. 그럼 관자성체에 의해서 요 강자성체 내부도 N극이 아래쪽이 되게끔 자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더해지는 거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전류를 끄면은 사실 자성이 남아 있으니까 야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붙이다 보니까 그 전류가 사라지면 그 강자성체의 자기장만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무자석 이것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데 요 정보가 저장되는 요 부분이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요 헤더 부분에 코일이 있거든요. 코일이 있어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밑에 얘가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럼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읽을 때는 전자기 유도예요. 얘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N극과 S극이 바뀌는 순간에 유도 전류가 흘러요. 안 바뀌는 곳에는 유도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럼 흐르고 안 흐르고가 0, 1이잖아요. 1,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는 이제 자기화시키는 걸로 쓰는 거고요. 읽는 거는 전자기 유도로 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각종 자료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을 나는 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Y에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에서 자기장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습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외부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그럼 넘버원 엄지가 어딜 향합니까? 오른쪽을 향하죠? 네, 오른쪽을 향합니다. 그게 외부 자기장이에요. 여기에 비외부라고 할게요. 그럼 이 방향으로 얘가 자화가 돼요. 이 방향으로. 그 말은
요 A가 결국에 자석이 되는데 그 자석의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되게끔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요? N극이 돼야 됩니다. 이쪽이 S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들어가지고 내부에서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N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N극이에요. 근데 Y도 강자성체예요.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해서 자화돼 가지고 이제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화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S극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외부 자기장을 일으키는 녀석이고 그 녀석에 의해서 얘가 자화됩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적 성질이 세겠어요? 얘가 자기적 성질이 세겠어요? XY. X가 더 셉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석에 못을 붙이면 못이 자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못의 자석보다 더 자기력이 더 세요? 자성이 더 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력이 더 세고 여기가 자기장이 더 세고 자기장이 더 약하니까 이쪽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크고 이쪽이 자기력선 밀도가 더 작으면서 자기력선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은 5번밖에 없죠. 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촘촘하고 여기가 더 듬성듬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답이 5번이 답이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22년 11월 수능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성체 P와 Q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X축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어요. 약간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P가 받는 힘은 오른쪽이고 Q가 받는 힘도 오른쪽인 거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르죠. 얘는 얘하고 가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전자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자석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당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밀렸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최소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반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렸으니까. 그리고 P와 Q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자동적으로 P가 상자성체가 됩니다. Q가 반자성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반이면 얘가 밀렸으니까 반자성체고 얘가 당겨졌으니까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이상하게 풀이를 했다. 지금 얘네들이 받는 힘의 방향이 아니죠. 얘네들이 받는 힘의 방향이 아니고 솔레노이드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쪽입니다. 솔레노이드가 받는 힘의 방향이. 자, 솔레노이드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쪽이라는 것은 얘에 의해서는 밀렸다라는 거고 얘에 의해서는 당겨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자성체고 둘 중에 하나는 반자성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밀고 둘 중에 하나는 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당겨야지 이 상황이 맞는 거죠. 그래서 P는 뭐가 된다? 반자성체가 되고 Q가 상자성체가 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제가 그 힘을 받는 걸 얘네들이 힘을 받는 걸로 잘못 풀이를 했어요.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도 되겠네. 그러면 내용이 다 달라지겠네. 문제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은 솔레노이드가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P는 반자성체입니다. Q가 자기화된 방향, Q는 뭡니까? 상자성체죠. 상자성체가 자기화된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반대가 되겠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B로 바뀌면요,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자기화된 방향이 싹 다 바뀌는데 무조건 생각해 보세요. 상자성체에 자석의 N극 가까이 가져가요. 그럼 당겨지겠죠. 근데 자석의 S극 갖다 놔도 당겨집니다.
반자성체 마찬가지입니다. 반자성체도 자석의 N극 가까이 가져가면 밀리겠죠. 근데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도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뀌면요, 얘네들이 자화된 방향은 전부 다 반대가 되는데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도 반대 방향이 되니까 힘의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반자성체는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상자성체는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화되는 방향은 바뀌지만 자기력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그 좀 몇 시간 뒤에 할 실험에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실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질의 자성을 비유하는 실험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게 실제 자석을 망치로 부셔가지고, 망치로 잘 안 부셔서 오함마 있죠, 오함마. 그걸로 이제 부셔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자석 가루가 팝니다. 페라이트 가루라고. 그래서 페라이트 가루를 사서 이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페라이트 가루가 하나하나가 자석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 자석의 비유가 됩니다. 얘를 보면 얘를 닦고 막 흔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원자 자석들이 랜덤한 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가 안 붙겠죠. 근데 얘가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얘가 붙습니다. 붙고. 근데 이걸 다시 흐트러 놓으면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석을요, 교류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교류 전류를 오랫동안 흘려주면 교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막 바뀌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자화된 상태를 딱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자석이 자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뭐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여기 위에 얘를 균형을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근데 볼펜대 안에는 쇠로 된 스프링도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안고들은 다 뺍니다. 뺀 다음에 얘를 좀 잘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균형을 잡습니다. 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실험할 때 균형을 잡은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네오디듐 자석의 넓은 면이 자기장이 센 곳이에요. 그래서 넓은 면을 이제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얘가 많이 반응을 할 거예요. 밀리든지 잡아당기든지 반응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달랑말랑 가까이 가져가야지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어때요? 다인 거 아닙니다. 이건 다인 거예요. 이거는 다인 건데 이게 잘하면 이렇게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필이에요. 연필은 이제 나무죠. 이 접니다. 손가락이 굵죠. 연필은 나무가 상자성체거든요. 잡아당겨지죠. 자, 그다음 유리막대가 제일 힘듭니다. 유리막대가 보기가 제일 힘든데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죠. 어쨌든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돌아가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쪽 밀어넣으라고 옆에서 코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장이 센 곳이 최대한 가까이에 닿이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닿이진 않은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잘 해보면 얘가 유리가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리가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센 자석으로 하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샤프심, 흑연. 이건 그 준비물로 다음에 내가 이거 하라면 샤프심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이걸 똥가리를 대 가지고 바닥에 놔두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밀리죠. 흑연도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알루미늄 캠팽이. 이거는 만들기를 안 하고 제가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알루미늄 캔 자석 가까이 가져가면 반응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요거는 3D 프린터로 뽑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꼽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반지 술 먹고 잊어먹었습니다. 다이아였는데요.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줘.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안 보이죠? 요 뒤에 가까이 가져가면 이 자석에는 직접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자석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거 이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실험 시간에 같이 한번 직접 조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